복동이 날아봐. 그러나 날기엔 조금 무거워 보이는 딸. 복귀슈, 과거로 돌아가봐. 하지만 아들은 우울증에 알코올을 이겼죠. 복이나, 게다가 손녀는 너는 중학생이나 됐는데 언제쯤 뭐라도 좀 보여줄래? 할머니가 잠을 못 자서 좀 예민해. 사실 그녀 역시 예지몽 능력을 잃은 지 오래였는데요. 미래가 안 보인다, 한치 앞도. 이에 집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녀. 잃어버린 걸 되찾지 못하면 복시 집안은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그 순간 어느새 바다에 빠져있는 아들. 너 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그를 구하러 뛰어드는데요. 그렇게 남자를 구해 나온 여자. 저기요. 그 덕에 남자는 숨을 쉬기 시작하죠. 퀴즈. 잠시 후 어떻게 물에 뛰어들 생각까지? 안 뛰어들었어요. 병원에 와서야 여자를 떠올린 할머니 마름.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도 못 받았네. 그렇게 마음의 짐이 있던 어느 날 처음 뵙겠습니다. 도다혜라고 합니다. 마름은 마사지를 받으러 가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불면증에 좋은 약초들로 오렸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실력 있는 마사지사를 만나는데요. 힘이 세네. 부드럽게 할까요? 아니 이대로 괜찮아요.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에 드는 이 마사지사. 저는 손으로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산으로 바다로 일부러 찾아다녀요. 좋은 기운 받아서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전해드리려고요. 그 덕에 마름은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잘 수 있었지요. 여사님 깨셨어요? 내가 몇 시간이나 잔 거야? 이에 그녀를 만나보려는 마름. 아까 저쪽 방에 들어왔던 선생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데 잠깐. 다혜는 마름이 찾던 아들의 은인이었죠. 맞죠? 며칠 전에 바다에서. 안 그래도 내가 꼭 찾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이신? 내 아들이 바닷물에 뛰어들... 그때 다혜가 다시 한번 마름을 도와주는데요. 아드님 신발이 파도에 휩쓸려서 제가 도와드렸었죠. 아유, 그랬죠. 그런 다혜를 아예 집으로 부른 마름.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일루전 스파 도다입니다. 계세요? 다혜는 집안에 가득한 보물을 보고 놀라는데요. 왔어요? 이에 준비해온 차를 따르는 다혜. 그런데 그때 미리 준비한 무언가를 차에 섞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다혜를 칭찬하는 마름. 도다혜 씨 부모님은 근심이 없겠다. 따님이 야무져서. 두 분 다 안 계세요? 저런. 다른 가족은? 혼자예요. 결혼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마름은 벌써 다혜의 결혼을? 딱한 사정을 알게 되죠. 첫 번째 남편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찾았고요. 두 번째 남편은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됐고요. 제가 성급했죠 뭐. 가족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 다혜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 마름. 우리 귀주처럼 가족을 잃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나 봐. 말과는 다르게 엄마가 있는 다혜. 손님 줄 섰어. 라면 끓여. 알았어. 게다가 마름에게 준 차도 뭔가 수상쩍은데. 그래도 그 덕에 숙면을 취한 마름은 정말 오랜만에 예지몽을 꾸게 되죠. 그 사람이에요. 도다혜 씨. 우리 집안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에 그녀는 다혜를 더욱 탐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아줄 구원자야. 토요일에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해야겠어요. 사실 그 토요일은 저기 이나야, 토요일에 말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아빠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귀주의 딸인 이나의 생일이었죠. 얼마 후 토요일.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시 이 집을 찾은 다혜. 초대 감사합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동생 바다에서 건져주신 분이죠. 동희는 그런 다혜를 경계하는데요. 정말 기주랑 결혼할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다혜를 부추기는 마름.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의지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선보는 자리인가요? 하지만
그럼 우리 가족 소개부터 하셔야지. 정작 귀주는 결혼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지요. 오늘 내 딸 생일입니다. 딸이요? 이어 다혜에게 겁을 주는 귀주. 하필이면 13살 사춘기죠. 그러더니 누나 소개도 해주는데 근데 이분은 피말리는 시누이가 돼줄 겁니다. 만나는 남자들 주머니로 집안 돈을 퍼다 나르고 있죠. 카페 차려주고 최근엔 병원까지 차려주고. 심지어 동희는 벌써 신우노릇인데 물이나 좀 가져다 줄래요? 그 일로 집안으로 들어선 다혜. 네, 물 좀 가지러. 이리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귀주! 두 모자가 대판 싸우기 시작하죠. 이번엔 내 말 좀 들어라. 너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세연이는 살았을 거야. 사실 귀주의 첫 결혼을 반대했던 마름. 내가 말렸잖아. 그 결혼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다고. 그런데 이나야, 그 말을 모두 들은 이나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끝내버리는데요. 하필 그때 비까지 쏟아지고 내가 태어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 답답한 집안 사정에 휘청이는 마름. 이에 순구는 다혜에게 집안일을 부탁하죠. 미역국 끓인다고 가스불 켜놨어요. 불 좀 꺼줘요. 그런데 갑자기 집게를 꺼내드는 다혜. 사실 그녀는 불을 무서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나가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물 타려고요? 얼마 전 다혜가 하는 짓을 목격했던 이나. 아, 그거 감초 액기스야. 그 살짝 담만 내려고. 안녕히 가세요. 이어 그 순간 그 소리에 다혜는 식사 준비를 해주죠. 미역국 데웠는데 뭐가 들었을 줄 알고? 내가 김이상궁 할게. 그제야 이나도 식사를 하는데요. 니네 아빠 죽으려던 거 아니었어? 하지만 이나는 도망가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 집에 덜키지 말고 도망가라고요. 이어 이나가 밝힌 이유는 우리 가족은요. 초능력 가족이에요. 다혜에겐 참 이상하게 들렸죠. 근데 병을 얻어서 그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어 잠시 후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만 귀주를 후벼 파는 이 여자 다혜. 그게 중학생 생일 선물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잃었다더니 오히려 과거에만 있는 사람 같네. 그런 소리를 누가? 따님이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 같더라고요. 그러나 귀주는 그녀를 밀어내기 바빴죠. 나 우울증 환자예요. 난 누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지만 다혜는 나 봤는데 지키는 거. 사실 귀주는 그 인형을 가지러 들어갔던 건데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 찾았어. 슈퍼히어로가 구해줬나봐. 오래전에 나도 누가 구해줬어요. 귀주에게 훅 다가오는 다혜. 그 사람 닮았어요, 기주 씨. 그런데 사실 그 멘트는 여자만 공주님을 꿈꾸는 게 아니야. 남자도 용을 무찌르고 공주님을 구하는 왕자님이 되고 싶은 거야. 결혼 사기로 먹고 사는 다혜의 단골 멘트였지요. 앞서 두 놈도 그렇게 넘어갔잖아. 사실 그때 불륜녀는 바로 동생 그레이스였고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 생명의 은이라고 닮았다며. 이어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상처는 다혜의 차자극이었지요. 원고추 신문하세요? 그 결과 다혜와 패밀리는 두둑한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정말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귀주의 집안을 노리고 있는 다혜. 그 시누이가 좀 거슬리네. 자식 중 먼저 결혼하는 쪽에 건물을 물려주기로 했다며. 그 시각 선물 받은 인형을 서랍에 넣으려는 이나. 하지만 이나에게 인형은 아픈 기억에 불과했죠. 아빠 또 누구 구하러 가? 그럼 나는 누가 구해줘? 아빠 대신 이 토끼가 이나 지켜줄 거야. 그 순간 과거로 사라져버린 아빠 귀주. 그건 행복한 순간으로 떠나버렸다는 뜻이었는데요. 하필 그 순간 그 직후 돌아온 귀주. 그렇게 아내를 잃고 귀주와 이나만 살아남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아이다운 행복에 빠져있던 귀주. 자, 여기 있다. 그러나
엄마 마음은 그런 귀주를 혼내기만 했는데요. 문방구 근처에서 교통사고 날 거라고 당분간 그쪽은 훨씬 더 말랬잖아. 엄마가 정해준 길로만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던 귀주. 이거야, 대박 이거. 9살에 처음 알았다. 나는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후 귀주는 수시로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했죠. 나도 보여줘. 하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전우야, 재야, 아저씨 여기요. 저 안 보이세요? 제발 안 들리세요, 아저씨?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렸던 귀주.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몇 번이고 돌아올 거야. 그러나 아내가 없는 지금은 딸 이나와의 관계도 엉망이었죠. 이에 그는 다른 선물을 사주기로 하는데요.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때 초능력자 지금 이동. 타이밍 좋게 나타나는 다혜. 둘째도 있었어요? 설마 이나 신발? 그녀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이거 어때요? 애들이 어른 흉내내는 거 별로. 그 순간 내가 도와줄게요. 대참사를 저지른 귀주. 그런 귀주에게 다혜는 신발까지 사다 주죠. 이나 줘요. 애들이 어른 흉내내는 거 별로라고 했는데. 애들은 원래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해요. 그러자 귀주가 그 값을 치르는데요. 잠시 후 화재 경보가 울리자 급하게 대피하는 사람들. 하지만 다혜는 도무지 도망가질 못하는데요. 그건 다혜에게 화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패닉에 빠진 채 홀로 남은 다혜. 그 순간 놀랍게도 귀주가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전 울린 화재 공포는 실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주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한편 그날 저녁 신발이 마음에 드는 이나. 그 모습에 귀주도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어느 헬스클럽으로 다혜를 부른 마름. 이제야 만나네. 그런데 왜 이리로 부르셨는지. 사실 이곳은 마름이 소유한 헬스클럽이었는데요. 아, 이 건물을 언제 매입했더라. 그녀는 이 건물로 다혜를 설득할 생각이었지요. 귀주가 결혼하면 결혼 선물로 물려줄 거예요. 그 정도로 다혜가 마음에 들었던 건데요. 나이도 있는데 얼른 아이부터 갖는 게 어때요? 그러자 다혜는 이런저런 일 겪어보니까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니더라고요. 마름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하지요. 같이 살아봐야죠. 그렇지. 살아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지. 그 말에 마름을 데려가는 딸 동희. 중요한 얘기야. 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레이스도 취직해 있었는데요. 이 건물 나 준다며. 나 결혼한다고. 도대체 언제? 그렇게 둘의 대화가 모두 유출됩니다. 개원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결혼에 별 관심이 없는 거겠지. 결혼? 내가 먼저 할 거야. 한편 안녕하세요. 귀주를 보고 인사하는 다혜. 고마워요. 손 잡아줘서. 하지만 귀주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내가 언제? 그런데 어느새 순구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다혜. 나도 그 사람 마음에 든다. 네 엄마 쉬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화이팅. 그러나 귀주는 여전히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죠. 이에 오늘도 술을 찾는 귀주. 술 다 치웠다. 술은 혼자 말고 같이 마시는 거야. 순구는 그렇게 귀주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름 아닌 다혜가 와 있었지요. 이어 자리까지 비켜주는 마름. 자, 그럼 난 이만. 그러자 귀주는 제대로 취하기로 하는데요. 한편 그 시각 이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혜 패밀리의 형태. 그때 이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진 이나는 그 길로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더니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마지막으로 귀주에게 전화를 걸죠. 아빠, 좀 와주면 안 돼요? 이나니? 무슨 일이야? 그때 잔뜩 취해 있던 귀주는 귀주 씨,
이나요, 이나 전화. 그 말에 바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귀주를 부축해주는 다혜.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이나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 잠시 후 이나, 너 괜찮아? 여전히 나오기를 망설이는 이나. 이제 괜찮으니까 나와봐. 그러자 다혜가 이나의 사정을 눈치채는데요. 그렇게 귀주가 모르는 사이 훌쩍 커버린 이나. 축하해. 이어 이나를 들여보낸 귀주는 저 한잔할래요? 다혜에게 인사를 건네죠. 이나 일은 고마워요. 근데 자꾸 고맙지 마요. 난 해줄 것도 없고. 따뜻하게 손잡아줬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손잡은 기억은 없는 귀주. 언제? 쇼핑몰에서요. 화재 경보 울렸을 때. 그러더니 다혜는 귀주의 손을 잡는데 혹시 그러면 미래에서 온 귀주 씨가 내 손 잡은 거 아니에요?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귀주는 초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죠. 돌아간다고 해도 손은 못 잡아요. 과거에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거든. 그런데 그날 밤 손을 잡았다고? 다혜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귀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눈 감고 잘 생각해봐요. 이에 그는 시험 삼아 눈을 감아보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과거로 와버린 귀주.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순간 다혜의 말대로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하죠. 쇼핑몰에서요. 화재 경보 울렸을 때. 그러자 귀주는 다혜를 찾아보는데요. 이에 다혜에게 다가간 귀주는 내 손 붙잡아줬잖아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시간은 오래전 저 아빠 된대요.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남자 귀주. 그건 바로 딸이 태어난 순간이었죠.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돌아오겠지? 사춘기 때 방문 꽝 닫고 들어가 놀 거고, 딴 놈이랑 논다고 나 따돌리면 그때 놀 거고. 하지만 그때 근처 학교에서는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내가 부모가 되던 날 수십 명의 부모가 아이를 잃었다. 그 일로 소중한 동료까지 잃어야 했던 귀주. 일동 정면. 이에 그는 남몰래 숨겨온 초능력을 사용하는데요.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돌아오겠지? 사춘기 때 방문 꽝 닫고 들어가 놀 거고. 그러나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네가 나한테 온 시간은. 그때 병실문이 눈에 띄는데요. 심지어 손에도 잡히는 문. 잡힌다. 그러자 그는 문을 열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죠. 그렇게 동료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 귀주. 정관장님? 아저씨, 우측 창고에 사람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순간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마는데 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사람이 있다던 5층 역시 폭발하고 말죠. 그때부터 귀주는 그 순간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문을 열었다니까. 문 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아니, 아직 못 찾은 건지도 모르지. 그 문 말고 또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있을 거야. 그 시간에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로 돌아가는 귀주.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딘가에 손이 닿진 않을까? 그러나 매번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순간에 과거로 와버린 귀주.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또 와버렸어. 정신 안 차려! 네 멋대로 무단 이탈해버리면 다른 팀원들까지 위험해지는 거 몰라? 귀주야, 정반장 일로 힘든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 내려놔. 그렇게 귀주의 삶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절 안 놔줘요? 과거는 물론 현재에서도 아무도 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는 사이 훌쩍 커버린 딸 이나. 엄마, 우리 어디 가? 동물원. 아내 세연은 귀주에게 당부를 하는데요. 오늘도 사라지면 이나 데리고 나갈 거야. 뭐? 하지만 잠시 후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로 돌아간 귀주는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생애 가장 큰 행복과 불행이 뒤섞인 이상한 시간. 그 시간만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만 찾으면 끌려가는 것도 멈추지 않을까? 7년이나 이유를 찾았어. 거기서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여기서도 당신 아무것도 못했다고. 곧바로 세연에게 돌아가려 하는데 그러나 이미 세연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 후 초능력을 잊고 살던 귀주는 자신의 능력이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능력이 돌아온 건가? 게다가 방금 전 시간 여행은 평소와 달랐죠. 내가 과거의 사람한테 닿는다? 이제껏 시간 여행에서는 누군가를 만질 수 없었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그는 분명 다혜의 손을 잡았던 건데요. 초능력이 되살아나자 그리운 세연을 만나보기로 하는 귀주. 햇빛, 바람, 바다. 그러나 오더해? 그곳에 있는 건 세연이 아니라 다혜였죠. 다른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자 이번에는 딸을 떠올려보는 귀주. 하지만 이번에도 다혜가 있는 곳으로 와버렸는데요. 축하해. 아니 이게 뭐야? 왜 도다이가 있는 시간으로만? 이에 슬슬 다혜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다음 날 다혜를 만나러 온 귀주. 당신 뭐야? 네? 다른 건 죄다 잿빛인데 당신한테만 선명하게 색이 있어. 게다가 눈만 뜨면 당신이 있어. 왜 당신이지? 왜 당신한테만 손이 닿고 왜 당신한테만 내가 가 있는 거냐고? 그 말은 마치 고백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고백이 이래요? 그러나 귀주는 그저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당신한테도 우리 같은 능력이 있는 건가? 최면술? 내 머릿속에 대체 뭘 심은 건데? 그때 내가 말해줄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많음. 사랑이란다. 일단 집으로 들어와요. 오늘부로. 그녀는 다혜를 아예 집으로 들이기로 하는데요. 이나 가정교사로 예? 숙제 준비물 같은 것도 살펴봐주게 하고 밥이라도 좀 챙겨 먹이게. 그건 다혜를 집안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걸 되찾아줄 사람이야. 그렇게 귀주의 등을 떠미는 많음. 일요일 1시 둘이 만났던 쇼핑몰 앞 분수대. 하지만 귀주는 다혜를 만나지 않기로 하죠. 도다야 때문에 능력이 돌아온 건 분명한데 능력을 되찾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다음 날 아예 침을 싸들고 들어온 다혜. 왜 왔지? 한번 용기 내봤어요. 귀주 씨가 마음을 열어줘서.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어서 와요, 도다혜 씨. 어이구 꽃까지 사들고 고마워요. 아, 죄송해요. 이건 귀주 씨가 저한테 선물한 꽃이라. 내가? 하지만 그날 그냥 집으로 왔던 귀주. 왜 이래 이거? 내가 이 꽃을 줬다고? 어디서? 분수대요. 기억 안 나요? 그러자 다혜 역시 답답해하는데요. 손잡아놓고 발뺌하더니 또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 말에 귀주는 크게 당황하죠. 설마 미래의 내가? 한편 그날 저녁 혼자서 컵라면을 먹는 이나. 그러자 다혜가 안경을 가져가는데요. 주세요. 너 눈 진짜 예쁘다. 하지만 이나는 자꾸 눈을 가리는데 뭐 눈에서 레이저 발사라도 되는 거야? 그게 너 초능력이야? 다혜는 그런 이나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로 하죠. 안 잡아먹어. 짠. 봐봐. 눈 가리지 마. 눈을 봐야 마음이 보여.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짓는 귀주. 역시 네가 열쇠야. 갑자기 이나의 눈동자가 빛나는데요. 500억짜리 건물을 여는 열쇠요? 뭐야 속심술이야 뭐야. 한편 아직도 혼란스럽기만 한 귀주. 내가 이 꽃을 선물했다고? 아니, 선물하게 될 거라고? 그 틈에 다혜는 오늘도 직진을 하는데요. 여사님은 내가 귀주 씨를 구한 생명의 은인인 줄만 아시는데 귀주 씨도 나 구해줬네요.
가족으로 받아줬잖아요. 이어 귀주에게 다가온 그녀는 가족은 서로를 구해주는 거니까. 그에게 심부름을 맡기죠. 이에 밖으로 나온 귀주는 그곳에 서 있는 꽃차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혜가 들고 왔던 꽃도 있었죠. 도다혜한테만 닿는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뭐야 어디 갔어? 또다시 과거로 돌아와 버린 귀주. 그건 다혜와 만나기로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다혜만 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도다혜는 정말로 나를, 그리고 이나를 구해줄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도다혜를 구할 방법은 하나다. 나한테서 멀리 밀어내는 것. 그런데 그때 미래에서 온 귀주를 발견해내는 다혜. 왔어요? 안 줄 거다. 앉지 않을 거다. 하지만 다혜의 말대로 귀주는 다혜를 안게 되죠. 그러자 당황한 귀주. 그렇게 다혜의 말대로 일이 흘러가는데요. 설마 이거 나 주려고. 이렇게 된 거였어? 근데 언제 왔... 한편 그 시각 건질 거 없나? 엄마 보물을 훔치러 들어온 딸 동희. 어머니와 남동생의 심신미약을 틈타 멋대로 재산을 빼돌린 복동희 씨. 미안하지만 후견의 후보에서 아웃. 여기저기 수납장을 열어보던 그녀는 저 높은 곳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다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이에 놀란 다혜는 곧바로 도망치는데요. 그때 귀주를 마주친 다혜는 괜찮아요? 그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죠. 사실 당시 현재의 귀주는 아직 밖에 있었는데요. 과거에서 내가 누군가를 구하다니. 그렇게 혼란에 빠져 집으로 돌아온 귀주는 무언가에 놀란 다혜를 보게 되었고 귀신 들린 거. 다혜의 놀란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이 집안의 초능력을 한꺼번에 마주한 다혜는 결국 귀신. 뭘 보고 놀랐는지 귀신이라던데? 요 며칠 체해서 못 먹었더니 요만큼 떴거든? 그걸 봤나 봐. 다혜의 말을 떠올려보는 귀주. 위에 있었는데? 미래에서 온 나를 본 건가? 그리고 그날 밤 마늠은 또 하나의 예지몽을 꾸죠. 그 꿈 안에는 다름 아닌 다혜가 있었는데요. 한편 다음날 아침 어제 일을 떠올려보는 다혜. 도대체? 어젯밤에 그건 대체 뭐였지? 그래도 500억을 위해 이 집에 있어 보기로 하는데요. 이날 완숙? 아니면 반숙? 반숙이요. 그런데 마늠까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도다혜 씨 찜질방 즐겨 찾는 편인가? 그러더니 다혜가 지내는 찜질방을 콕 찍어 말하는데요. 궁전 찜질방이라고 혹시 알아요? 왜요? 아 글쎄 그 궁전 찜질방에서 실려 나와서 구급차에 실리지 뭐야. 그때 당황한 다혜를 지켜보던 이나는 늦었어요. 그냥 갈게요. 다혜에게 다시 한번 충고를 하죠. 처음부터 말해줬잖아요. 초능력이 집안 내력이라고.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요. 그리고 다혜는 이제야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도망가야 돼. 그렇게 일단 본가인 찜질방으로 향하는 그녀. 궁전 찜질방이라고 혹시 알아요? 그리고 그런 다혜를 귀주가 따라와 있었지요. 초능력이 사실인지도 몰라. 도교사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걸 봤다니까 꿈에서. 사람이라도 써서 네 뒤를 밟았나 보지. 하지만 이롱은 전혀 믿지 않았고 혹시 집안 유전병은 초능력이 아니라 망상증이겠지. 이에 이를 서두르기만 하는데요. 혼인신고 도장 찍고 후견인 신청하고. 그녀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는 너 나한테 빚진 돈 언제 갚을 건데? 오래전 네가 다 했냐? 아빠 장례식에 찾아왔었던 이롱. 착착 좀 마시라니까. 그녀는 다혜 아버지가 빌린 돈을 다혜에게 받을 생각이었죠. 사인해.
그리고 다혜는 그 빚을 갚느라 결혼 사기단의 일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우리 주연 배우 이 작품을 끝으로 화려하게 은퇴하고 나도 은퇴하고. 한편 그 시각 어느새 찜질방에 들어와 있는 귀주. 그때 다혜는 일원과 함께 있었는데요.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어. 엄마, 엄마? 거짓말이 들킬 위험에 처하고 말지요. 없다면서요? 가족. 그러자 형태에게 신호를 보내는 일용. 불이야 불! 그 소리에 다혜는 또다시 당황하고 이를 본 귀주는 그녀에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잡아줄게요. 하지만 결국 마음의 꿈대로 실려가는 다혜. 그곳에서 귀주는 다혜의 사정을 알게 되죠. 여기다 이름 써요. 제가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그 인간이 술 먹고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바람에 돌봐주는 어른 하나 없더라고. 그리고 다혜가 얼마 뒤에 큰 일을 겪었죠. 사실 그 학교 화재 사고의 피해자였던 다혜. 유연재 보호자 연락줬어요? 아직이요. 그러나 돈 걱정에 누워있지도 못했는데요. 없어요. 병원비. 그때 다혜에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일용이었지요. 야, 너 내 딸하자. 그때 좀 돌봐줬다고 이런 나라도 엄마라고 불러주네요. 짠하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 척하던 일용은 그만 일어나. 곧바로 다혜를 닥달하는데요. 혼인신고서 받아와. 그래야 벗어나. 그 집에서도 나한테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다혜. 여사님도 내 뒤를 캔 거죠? 솔직히 털어놔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좀 됐어요. 어머니 꿈이 현실이 될까봐. 그 말에 다혜는 깜짝 놀라는데요. 정말 예지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잃었다면서요. 현대인의 질병에 걸려서. 사라졌던 능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어 귀주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해주죠.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도다혜. 쇼핑몰에서 손을 잡아준 것도, 분수다에 꽃을 들고 갔던 것도 미래의 나였어요. 손잡고 꽃 주고 내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다혜도 귀주의 초능력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도다혜만 나를 보고 도다혜한테만 내가 닿아요. 과거는 무채색인데 도다혜한테만 색깔이 있어요. 아니 왜 나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도다의 과거가 내 미래라는 거. 이에 다혜는 이 얘기들을 정리해 보는데요. 복만음은 미래를 보고, 복동이는 하늘을 알고, 복귀주는 과거로 가고. 그녀는 이 모든 걸 이용해 결혼을 얻어내기로 하죠. 한편 그 시각 귀주는 그날의 다혜를 구해보기로 하는데요. 과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도다혜. 그렇게 찜질방으로 돌아간 귀주. 다혜를 쫓아가던 그는 그만 언니 나 빙계 로션 줘. 탈의실까지 따라가는데요. 민망함에 열여오른 귀주. 더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돌아가자. 도다혜를 구하러 가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시간으로 와 있었는데요. 그건 얼마 전 다혜가 동의의 비행을 본 날이었죠. 귀신 들린 거. 그리고 그 순간 귀주가 다혜를 잡아줬던 건데요. 도대체 왜 도다혜지? 그렇게 또 한 번의 혼란스러운 여행을 마친 귀주. 무슨 일이에요? 다 젖었잖아요. 다혜는 그런 귀주의 상태를 바로 알아차리죠. 그때 봤던 복귀주가 지금의 복귀주? 과거에 다녀오는 길이죠. 실은 방금 전에도 다녀갔어요. 그러더니 혼인신고서를 건네는데요.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렇게 다혜는 얼른 결혼을 성사시키려 하는데요. 믿기 힘들겠죠. 귀주 씨 시간에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귀주. 과거의 한 일을 책임지는 건 몰라도 미래의 한 일을 책임지라니? 그러자 아직 하나 더 있어요. 다혜는 일용에게 들은 정보를 써먹기로 하죠. 기수가 왜 소방관을 그만뒀게?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동료가 죽었고 그 충격으로 옷까지 벗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알아? 고등학교 때 학교에 불이 났어요. 그 사람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그날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과 귀주의 트라우마를 써먹는 다혜. 어쩌면 그 사람 귀주 씨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귀주는 그간의 노력을 떠올리죠.
13년 전 내가 도도애를 구했다. 아니, 구할 거다. 이어 그는 그래도 혼인신고서가 먼저 오는 건 순서가 잘못됐지. 사랑이 먼저 아닌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과연 두 사람은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그 사고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쌍방구원 판타지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3,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주인공 다혜와 귀주가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독특한 설정의 이야기의 전개가 매우 빠른 편이라 단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몰입도가 높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담지 못한 딸 이나의 스토리와 누나 동희의 이야기, 그리고 주인공 귀주의 세세한 감정 변화까지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